자, 학생들 지금까지 우리가 환경 정책에 대해서 우리 여러 가지 원칙이라든지 수단 이런 등등을 했어요. 이제 제 6장에는 뭔가 하면 이제 환경법에 대한 여기 환경법 개관이라 한 거는 뭔가 하면은 환경법의 어떤 그런 서론 같은 인트로덕션 그런 내용이에요. 전체적으로 우리가 한번 보자. 환경법이란 게 과연 어떤 것인지 이제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보도록 해요. 강의는 이제 첫 번째 하나가 뭔가 하면은 환경법의 정의, 환경법은 과연 무엇을 말하느냐. 또 그 모든 법이라는 것은 목적이 있어요. 뭘 하기 위한 법이냐. 목적이라고 하기도 하고 입법 취지라는 말도 쓰기도 해요. 그 환경법의 정의와 목적 왜 만들었느냐. 두 번째가 이제 환경법의 역사적, 환경법은 언제부터 이것이 만들어졌느냐, 왜 그 성립 배경은 뭐냐, 이제 그런 내용을 얘기를 하고, 환경법을 전체적으로 그 지배하는 환경법의 어떤 전체적으로 들어있는 내용이 뭔가 하면은 환경권이라는 거예요. 뒤에 우리 다시 이야기했지만은 모든 이 국민은 특히 우리나라의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갖는다. 그 하에 모든 이제 환경법들이 만들어지는데 그래서 우리가 환경권이라는 것은 과연 어떤 거냐 이제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환경법의 법적 원리 그 법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원리는 뭐냐? 많은 법들이 법적에 그 밑에 깔려 있는 게 도덕성이에요. 무슨 형법이라든지 상법이라든지 남의 물건을 훔치지 말아라, 뭐 남의 소유권을 뺏지 말아라 이런 게 다 상법적인 그런 것들이 다 뭔가 도덕성에 기반하고 있지만은 환경법은 조금 달라요. 이제 그런 내용들 법적 원리는 뭐냐? 그리고 환경법이 대상으로 하고 있는 그 법적 대상은 무엇이냐. 그리고 환경법의 입법 방식들 거기에 대한 것들 그 이제 가서 구체적으로 좀 이야기를 하고요. 환경법이 가지고 있는 그 법적 특성 뭐 여기에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과학 기술적인 어떤 그런 내용도 들어있고 그리고 환경법의 법률적 역할 많은 것들이 환경법은 행정법의 역할을 하지만은 또 일부는 뭔가 막 형법적 역할도 해요. 그런 또 민사법적 역할도 있고 뭐 그런 내용들이요. 그리고 환경법이 세계적으로 어떻게 변해가느냐 이제 그런 내용들을 여기서 할 겁니다. 우선 환경법의 정의와 목적을 보면 말이에요. 우선 간단하게 정의하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환경의 이용, 관리, 보전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주변의 환경들을 이용하고 관리하고 또 이걸 항상 건강하고 쾌적한 상태로 온전하게 보존하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환경에 문제가 생겼을 때 거기에 문제가 생길 때 그 환경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예방하고 또 그 문제를 개선하고 좀 더 나았게 하는 거죠. 해결은 그냥 완전히 이제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거기에 관한 모든 법규범의 총체다. 이게 바로 일반적인 이 환경법의 정의예요. 정의인데 그렇다면은 목적은 뭐냐? 목적을 학생들이 잘 우리가 몇 가지 중요한 내용들을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국민의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국민의 환경권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보장을 해줘야 되는 거죠. 이게 이제 국가가 해야 하는 일 중에 하나예요. 국민의 환경권을 보장하고 바로 이런 우리가 여러 가지 공기라든지 물이라든지 뭐 소음이라든지 악취라든지 여기에 이런 걸로부터 이제 국민을 보호해 주는 거죠.
보호해 주는 그게 바로 환경권을 보장해 주는 거죠. 그리고 이 두 가지 우리 생활 환경과 자연 환경을 오염과 훼손으로부터 보호하며 바로 이거죠. 우리가 생활 환경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 먹는 물, 쓰레기, 학생들 아마 환경에 대해서 대부분이 바로 이 생활 환경이죠. 건강하고 쾌적하게 살아갈 이 생활 환경에 대한 거, 악취 문제라든지 전부 생활 환경과 자연 환경, 우리 호수라든지 산이라든지 숲이라든지 이 자연 환경을 어떤 오염과 훼손, 파괴되는 것으로부터 보호해 주는 거죠. 보호해 주고, 그 다음에 또 환경 오염과 훼손으로 인한 피해와 불이익, 만약에 이런 내용이, 이 말은 바로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누가 여기다가 공장을 짓고 또 누가 여기다가 도로를 내고 뭐 여러 가지 그걸 함에 따라 가지고 그로 인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피해를 받는 그 오염과 훼손으로 인한 피해와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한 그런 것들이 뭔가 하면 다 환경법이 갖고 있는 환경법이 만들어져야 하는 그런 목적에 해당한다. 크게 이제 환경권 보장과 생활환경, 자연환경의 오염과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고 그 다음에 이 오염과 훼손 때문에 생기는 피해와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한 나중에 이제 이런 것들은 피해 보상도 해야 되고 하니까 그런 문제 때문에 환경법이 만들어진다. 그 얘기예요. 근데 이제 법적 범위를 앞에서 우리 간단하게 그렇게 정의를 했는데 법적 범위를 고려해서 정의를 몇 가지 나누어 볼 수 있어요. 뭐냐? 하나는 뭔가 하면은 이 환경법은 환경에 관한 법이다. 다시 말해가지고 환경이라고 하는 그 물리적 공간 차원에서 조금 전에 봤던 그 자연환경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 자연이 있는 그대로 기상, 지형, 지질, 동식물상 이게 다 자연에 원래 존재하고 있는 인간과 무관하게 자연에 원래 있는 걸 우리가 자연환경이다. 인간이 없어도 자연환경은 존재하기 마련해. 존재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바로 이 생활환경은 인간과 직접적인 연관을 가지는 환경. 이 다가 뭔가 하면 하나의 물리적 공간을 갖고 있는 그러한 환경을 말하고 여기에 관련되는 모든 법을 우리가 뭔가 하면은 환경법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 여기 뭐 우리 인간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게 마시는 물이라든지 공기, 폐기물, 쓰레기 문제, 소음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이 생활 환경은 인간이 만들어낸 건축 구조물, 우리 건축 구조물 안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그거 말고 뭐 우리 버스라든지 대중교통이라든지 각종 이집 말고 인간이 만들었는 여러 가지 그 공간들 이것도 다 포함되는 거지 여기서. 바로 여기 뭐 실내 공기 수돗물이라는 것도 뭔가 하면 일종의 인간이 만들어낸 물이에요. 그렇죠? 인간이 만들어낸 그냥 강물하고는 다른 거죠. 이게 다 인공 환경이죠. 이게 다 포함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이 환경은 말이에요. 이 두 가지를 구분해서 알아야 생각을 해야 돼요. 환경이란 말이 여러 가지 의미를 사용되어져요. 하나는 뭔가 하면은 가시적인 환경이에요. 바로 이게 우리가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환경이란 말이에요. 가시적인. 여기에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환경법에서 말하는 환경에 관한 법은 바로 이 물리적 환경을 말하는 거지. 착각할 수는 없어요. 착각하지 말아라고 내가 다시 적어놨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사회적 환경이라 해가지고 비가시적인 환경, 거기에 무슨 뭐 교육 여건이 좋으니, 범죄가 잘 일어나느니 안 하느니 여러 가지 이걸 우리가 사회적 환경이라 그러죠. 이 비가시적 환경은 우리가 말하는 환경법에서는 환경은 아니에요. 그 환경이란 말이 여러 가지 의미로 쓰이는데 우리가 말하는 환경이라는 것, 환경법에서 말하는 환경이라는 것은 가시적인 이런 경우만을 말하는 거지 비가시적인 이런 것은 뭐 경제적 여건, 경제 환경이 좋다 뭐 이런 것들
뭐 사회적으로 뭐 거기에 그 교육 여건이 좋아가 도서관도 많고 뭐 학원도 많고 이런 환경은 아니라는 거죠. 그것만을 말하는 것을 우리가 환경법에서 포함한다. 바로 이게 바로 자연환경, 생활환경, 이거는 하나의 인공환경을 말하려고 내가 넣었던 그림이에요. 자연환경, 생활환경, 인공환경을 말하는 거고. 또 두 번째 이게 우리가 범위를 말하는 것은 뭔가 하면은 앞에서는 물리적 공간을 말하는 거고 두 번째는 인간 행위 차원에서 우리가 뭐냐 하면은 인간이 환경을 이용하고 관리하고 보존에 관련되는 것들. 자원 개발이라든지 또 인간이 여기 뭐 자연을 그 관리하고 또 생활 환경을 맑은 공기를 유지하기 위해서 관리하는 이게 다 뭐냐? 인간 행위에 관련되는 거예요. 공간적 차원, 인간 행위적 차원, 바로 이런 것들이 뭔가 하면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숲에서 나무를 자르지 말고 또 자를 때는 일정하게 솎아서 자라는 만큼 이런 것들이 다 뭔가 하면 관련 바로 환경의 이용 및 관리 보존에 대한 것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법적 범위를 어, 따져가지고 공간적 범위 또 우리 행위적 차원에서 공간적 차원에서 행위적 차원에서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 인간 기본권 차원에서 바로 이 뒤에 다시 나오겠지만은 이 환경법은 환경권 사상의 지배를 밟는 법. 뒤에 우리 가면은 말이에요. 공해법하고 환경법의 차이를 다시 이야기할 건데 그때 가서 우리가 다시 내가 환경권 사상이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환경법을 나눌 때 환경권 사상의 지배를 받는 법을 우리가 환경법이라 그래요. 그 뒤에 가서 다시 설명할 텐데 바로 이런 인간 기본권 차원에서 또 우리가 환경법을 뭐라 그러나 볼 수가 있다. 정의할 수가 있다. 그 환경권이란 건 과연 뭐냐? 앞에 내가 이야기했지만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아갈 권리가 있다. 그 말이 환경권인데 이 환경권 안에는 무슨 의미가 드는가 하면은 인간이 존엄하기 때문에 인간의 존엄성이 들어있어요. 인간이 다른 뭐 어떤 생물체보다도 존엄하기 때문에 그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고 또 인간은 뭐예요? 우리 헌법에 보면은 행복 추구권이라는 게 있어요. 환경것도 결국은 행복 추구권 안에 포함이 돼요. 왜 그러냐? 건강해야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 아래야지 행복을 추구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이 존엄성 행복 추구권 그리고 인간이라는 게 결국 환경권이라는 게 뭐냐? 인간의 아주 생존권과 달려 있어요. 만약에 이 건강하고 쾌적하지 못하면 인간이 생존할 수가 없죠. 그 인간 기본권 이런 일부를 고려한 것이 환경권인데 바로 환경법은 바로 이 환경권 사상의 지배를 밟는 법이다. 여기는 바로 인간의 기본권 차원에서 환경법을 정의하는 거예요. 바로 이 환경권이 이렇게 우리 헌법에 되어 있어요. 헌법 제2장 35조 1항에 이 바로 이 1항이 두 가지 것을 동시에 권리와 의무를 동시에 얘기하고 있어요. 뭐냐?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갖는다. 이게 권리죠. 그리고 국가와 국민은 환경 보존을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의무예요. 권리와 의무. 우리가 누릴 권리도 있지만은 또 보존해야 하는 의무도 있는 거죠. 여기에 이제 들어있고 이것이 바로 환경권인데 이것의 지배를 받는 법을 우리가 환경법이라 그런다. 우리나라의 모든 환경법은 바로 여기에서 시작되는 거죠. 여기에 환경권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환경권의 지배를 받지 않는 법은 위헌이에요. 다시 말해 우리가 만약에 법을 만들더라도 뒤에 우리 환경법에 여러 가지 한 50 몇 개가 있죠. 그런데 만약에 이것을 벗어나게 되면은 위헌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자, 바로 이게 바로 이제 외국에서도 이제 Constitutional Environmental Right 이게 뭔가 하면은 헌법에 포함되어 있는 환경권이다.
그 우리가 앞에서 봤지만은 우리나라의 헌법 제35조 1항에 이런 오염 다 거부할 모든 국민이 그렇게 할 권리를 갖고 있어요. 만약에 그렇지 못하면은 국가에 대해 가지고 행정소송도 할 수 있고 그건 뒤에 가서 다시 얘기를 하도록 해요. 자, 그러면은 이제 환경법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됐느냐, 그리고 환경법이 성립하게 된 역사적 배경은 어떠냐. 우리가 크게 말이에요. 산업혁명 이전과 산업혁명 이후,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누어서 보는데, 산업혁명 이전은 말이에요. 뭐냐? 인간은, 환경은 인간의 규제 영역에다, 그 환경이라는 것 자체가 그 산업혁명 이전에는 뭐예요? 산업혁명이 우리 인류에게, 인류명에 주는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은 기계 문명을, 화석 연료라는 그 에너지를 이용해 가지고 기계 문명을 사용하느냐 안 하느냐 그 이야기거든요. 다시 말해 가지고 산업혁명의 이전에는 인간은 말이에요. 도로를 하나 내고 집을 하나 짓고 무슨 이런 거 할 때도 다 뭐냐? 가축과 인간의 힘밖에 서지를 못했어요. 근데 산업혁명 이유는 뭐냐? 스팀 엔진이 나와가지고 말이에요. 화석 연료로 가지고 인간 이해의 어떤 그런 힘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학생들 우리 개론에서도 그랬죠. 모든 에너지 단위를 산업혁명의 시초가 되는 제임스 와트, 그 와트라는 사람의 이름을 따가지고 몇 킬로와트, 전기가 몇 킬로와트냐, 모든 에너지 단위를 와트로 쓰는 이유가 뭔가 하면은 산업혁명 이전과 이후에 그 인간이 설 수 있는 힘의 차이죠. 근데 산업혁명 이전에는 말이에요. 인간의 힘이 약하기 때문에 인간은 자연을 마음대로 이용할 권리를 갖는다. 다만 그 말은 결국 뭔가 하면 환경이라는 것은 인간의 규제 영역이에요. 네가 쓰지를 못해서 힘이 없어서 못 썼지. 그 힘이 있으면 마음대로 써라. 그런 어떤 그 생각을 하고 관리를 안 했다는 거죠. 그러나 이런 몇 가지의 환경을 관리를 인간이 마음대로 자연을 파괴도 할 수 없고 힘도 없으니까 말이에요. 자연이 훨씬 더 인간보다 힘이 이제 강하고 자연의 그 재난도 마찬가지죠. 그 당시만 해도 태풍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자연재해들이 있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다시 돌아가면은 그래서 마음대로 이용할 권리였는데, 그런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산업혁명 이전에도 말이에요. 인간이 피해를 당하는 것, 자연에 대해 가지고 인간이 어떤 힘을 가하느냐, 그 문제는 그 규제 영역 외지만은 사람을 당시에 인간을 지키기 위한 법은 존재했다. 이 말은 뭔가 하면 이걸 보면 쉽게 이야기할 거예요. 영국의 13세기, 14세기, 1200년대, 1300년대죠. 이때 보면은 이 에드워드 2세라는 이 왕이 있을 때 말이에요. 그때 뭐가 있었는가 하면은 1272년에 석탄 사용에 관한 칙령, 이 칙령을 세계 최초의 대기오염 방지법이, 이게 환경에 관련되는 법이죠. 환경법이죠. 근데 이 법을 왜 만들었느냐? 석탄을 보존하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니에요. 인간을 보호하기 위해서. 광산에 가서 석탄 마음대로 못 캐도록 하기 위해서 이 법 만든 게 아니고, 이걸 태우니까 인체에 유해하니까 이 인간을 지키기 위해서 이 법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똑같이 이 뒤에 다시 1306년에 다시 석탄 사용에 관한 칙령을 말을 잘 안 들으니까 재공포, 이건 완전 대기오염으로부터 인간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거지, 석탄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거라는 거 아니죠. 그래서 뭔가 여기서 다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뭔가 산업혁명 이전에는 이 환경은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규제 영역 외에서요. 하지만은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인간의 어떤 피해가 오는 것을 막기 위한 그런 법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이런 사례가 있어요. 고려의 목종 10년에 1007년에 말이에요. 산림 소각 방지령이라는 게 있어요. 산에 나무를 태우지 말아라. 가져와 가지고 태우지 말아라.
근데 왜냐하면은 산림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가 한 게 아니고 연기 때문에 그동안에 뭐 고려의 수도 개성에서 말이에요. 하도 자꾸 나무를 떼고 하니까 인체 피해가 되니까 이런 걸 만드는 거죠. 이게 다 그런 시대에 만들어진 거죠. 역사적. 그 산업혁명 이전에는 여기서 우리 볼 거는 뭔가 하면은 바로 인간을 마음대로 이용할 권리가 있다. 하지만은 인간의 어떤 건강을 지키기 위한 그러한 법들은 있었다. 그럼 산업혁명 이유는 뭐냐? 바로 이 도시와 산업화 인구 증가가 되니까 바로 공해 문제가 생기는 거죠. 공해라는 게 뭔가 하면은 퍼블릭 누이선스,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주는 거예요. 학생들 환경공학 개론에서 아마 들었을 거예요. 바로 이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주니까 이거를 막기 위한 이제 법이 만들어요. 이 법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 공해법이라. 공해법. 공해법하고 환경법의 차이가 있어요. 넓은 의미를 두면은 공해법도 환경법 안에 포함되지요. 그러나 이 용어상 공해법과 환경법은 달리 보는 거죠. 그 산업혁명 이후에 2차 세계대전 이전에 있었던 게 바로 공해법이라는 거예요. 이게 처음 나오게 된 게 뭐냐? 1875년에 영국에서 우리 뭐 모든 거의 이 환경의 시초로 보면은 영국이 많이 그렇죠. 영국에서 거의 대부분 시작이죠. 산업이 그리고 이 19세기 1800년대가 세계의 가장 앞선 문명이 있었던 데가 바로 영국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공중보건법, 퍼블릭 헬스 여기에 그 퍼블릭이라는 게 뭔가 불특정 다수를 말하는 거예요. 이 공중의 모든 그 퍼블릭 보건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법을 여기에 뭐가 들었냐? 바로 대기 오염 문제, 수질 오염 문제.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 런던 콜레라 사건이 1854년에 일어났는데 1854년에 이후에 이 사람이 먹는 물을 잘 먹으면 어마어마한 사람이 죽구나. 콜레라라는 그런 질병에 걸려가지고 그런 문제도 있고 또 그 당시에 공기도 안 좋고 하니까 이런 법들이 막 이게 최초의 공해법이라. 그 최초의 공해법은 목적은 뭐냐? 피해자, 이 공해 때문에 이 피해를 보는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가지고 또 두 번째는 뭐냐? 이 결국은 뭔가 하면은 강을 오염시키고 공기를 오염시키는 그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원인을 오염원을 규제하기 위해 가지고 오염을 규제하기 위해 가지고 만드는 게 바로 공해법이에요. 바로 그래서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 상황이 이랬어요. 그때 이 영국의 이 공장들이 말이에요. 석탄을 떼고 뭐 이런 거죠. 이런 상태였는데 이걸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고 건강을 보호하고 이걸 안 나오게 하려고 하니까 뭐냐? 경찰법적 성격이 공해법은 경찰법적 성격이 강해요. 지금도 우리 환경법에는 경찰법적 감시하는 거죠. 누가 오염물질을 버리느냐, 누가 쓰레기를 버리느냐. 경찰은 뭔가 하면은 해야 되는 게 선량한 이 시민을 보호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피해자도 보호하고 누가 뭐 환경에 관련되는 것은 수질을 오염시키고 누가 대기를 오염시키나 그런 경찰법적 성격이 강한 게 바로 공해법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 배경이 말이에요. 시민법 사상에 근거를 하고 있어요. 이 시민법 사상이 1800년대 후반, 그죠? 그리고 1900년대 초까지 아주 서구 사회를 지배했던 게 바로 시민법 사상이에요. 이게 뭐냐? 그 당시에 이 자유방임주의, 그리고 그 당시만 하더라도 지금보다도 훨씬 더 개인의 절대적인 자유를 보장했다는 거예요. 개인의 절대적인 자유 보장. 그리고 경제 활동을 무한하게 보장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그런 뭐라 그러나 산업 활동 또 그때의 영국에서 전 세계에 나가가지고 무역도 하고 뭐 이런 상황이지.
경제 활동을 나라에서 무한정 보장하는, 여기에 어느 정도 문제가 생기니까 그것 때문에 생긴 것이 뭔가 하면은 마르크스의 공산주의가 나오고, 그리고 또 후에 가서 이제 지금만 하더라도 상당한 일종의 뭔가 하면 수정 자본주의 택이죠. 나라에서 많은 활동을 규제를 하죠. 근데 이 당시만 하더라도 엄청난 자유를 보여. 그때 나온 게 바로, 학생들 들어봤는지 모르지만은 그 전에 이제 저 1800년대를 지배하게 된 그 중에 사상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자유방임주의인데, 바로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이에요. The Wealth of Nations. 벌써 이건 1776년에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바로 그때 나온 이 국부론이라는 데가 뭐냐면은, 이 아담 스미스가 이야기했던 게 바로 뭔가 하면 The only fair is laissez-faire라는 말을 해요. laissez-faire라는 게 뭔가 프랑스어예요. 프렌치 말로 allow to do, 네 맘대로 하세요. 네. 하도록 두라. 이 말은 뭐예요? 이 아담 스미스가 했는 유명한 말이 뭔가 하면 The only fair is laissez-faire라는 게 뭔가 하면은 유일한 공정, 유일한 어떤 그런 공평하는 것은 뭔가 하면은 네 맘대로 두는 게 최고다. 굉장히 자유방임적이에요. 지금보다 훨씬 이런 사상의 근거를 두고 나온 게 공예법인데, 왜 그러면 규제를 했느냐? 남에게 피해를 주니까. 적어도 뭔가 하면은 그 당시에 규제를 위해서 규제를 한 게 아니고, 이게 오염 자체가 타인에게 피해를 주니까 그걸 막기 위한 어떤 그런 수단으로 나오게 된 게 바로 공예법이다. 그래서 학생들, 공예법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목적은 피해자를 보호하고 오염 규제, 그리고 시민법 사상에 근거를 뒀다. 시민법 사상은 바로 이런 걸 말한다는 거예요. 근데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말이에요, 여러 가지 이제 변화가 생겨요. 어떤 변화가 생기느냐? 시대적으로 환경 문제가 아주 복잡 다양하게 돼요. 왜 그래 되느냐? 수질오염, 대기오염, 뭐 이런 문제뿐만 아니고 농약 문제가 튀어나오고 말이에요. 각종 이제 유해성 물질이 만들어지고, 과학이 발달함으로 해가지고 그러한 것들이 만들어지고, 뭐 프레온 가스도 사실 그 이후에도 나왔죠. 그러니까 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말이에요, 급속한 이 과학 기술의 발달이, 자동차도 나오고 말이에요, 뭐 여러 가지 이제 이 복잡 다양하게 되고, 그리고 환경 문제가 과거보다도 더 심해진 거지. 그러다 보니까 1952년에 런던 스모그 사건도 생겨가지고 단 3주 만에 4천 명이 죽고 뭐 이래 된 거지. 그래서 이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 하면은, 이 환경 오염 때문에 인류한테는 위기구나. 선진 산업 사회에서 위기를 인식하게 됐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자연 자원을 좀 더 우리가 잘 이용하려 그러면은 관리를 해야 되겠다. 그냥 뭐 산에 가서 나무 있을 때 잘라 쓰고 말이에요, 또 광산으로 마구 캐가 쓸 게 아니고, 우리가 이걸 적극적으로 좀 더 잘 이용하려 그러면은 관리할 필요가 있겠구나. 강의 물도 우리가 써야 되고 한데, 그러한 생각, 관리의 필요성, 위기를 인식하고 관리의 필요성, 그리고 과거에는 말이에요,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 공기라든지 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자유재다. 마음대로 쓴다는 거죠. 공기하고 물 같은 이 환경에 있는 재, 그걸 우리가 환경재라는 거예요. 바로 환경재가 자유재다 생각했는데, 이 환경재가 뭔가 하면은 이게 그냥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이것을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사고의 전환, 이런 것들이 이제 시대적으로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온 게 바로 뭐냐? 환경법이 나오게 됐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이 생기면서 이 환경법이 처음 나와가지고 이제 된 게 뭐냐 하면은 바로 이게 1970년에 미국의 환경정책기본법이에요. 이 환경법의 모태예요. 이 니파, National Environmental Policy Act라 해가지고 봐요. 니파법. 이 니파법이 미국에 나오면서 이게 전 세계적인 영향을 주었고, 우리나라 법도 여기에 영향을 받았죠. 받고 우리나라도 이 환경법으로 우리나라도 원래가 뭐 1962년도에
공해법이란 게 있었고 1977년도에 환경보전법이 생겼어요. 바로 이 환경보전법이 바로 우리나라의 바로 이 영향으로 만들어진 하나의 환경법이에요. 근데 환경법은 뭐냐? 목적이 뭔가 하면 앞에서 말했던 공해법, 피해자를 구제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거죠. 구제라는 게 save라는 말이에요. 피해자를 보호하고 그 다음에 뭔가 하면은 환경오염을 규제하기 위한 게 바로 공해법의 목적인데 여기다가 뭐 하느냐? 관리를 하자. 관리를 해. 그 다시 말해가지고 그 공해법, 경찰법적 성격을 갖고 있던 공해법의 목적 플러스 우리가 국토를 좀 더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되겠다. 국토관리법 성격이 합쳐진 거예요. 공해법 목적 플러스 환경보전 관리가 포함된 것이 바로 이제 환경법이에요. 그리고 배경에는 뭐냐? 바로 앞에서 얘기했던 환경법 사상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여기에 환경권 사상의 기본적인 게 뭐냐? 인간 생명의 존엄성이에요. 인간은 지구의 어떤 생명체보다도 가장 존엄하다. 인간으로 태어난 그 자체가 굉장한 존엄이다. 그 다음에 사전에 막자, 환경 문제를. 그리고 포괄적으로 전체를 유기적으로 공기, 물, 토양, 자연 생태계 이런 것들이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걸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유기적으로 관리하자. 근데 여기 보면 이 사진이 재밌어가 내가 이 책에도 넣고 여기다 넣었는데 미국이 이제 1970년도에 이게 나와요. 근데 이 법의 탄생 미국의 환경정책기본법 니파가 만들어진 게 뭐냐? 미국의 EPA라는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이 법이 뭔가 National Environmental Policy Act고 이 법이 만들어지고 이 법을 행할 기구 모든 법은 말이에요. 그 법에 대해서 그 법을 행할 행정 조직이 필요한데 그것이 나온 게 뭔가 미국의 EPA. 이 EPA 그리고 이 NEPA를 그 만든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닉슨 대통령인데 이 닉슨 대통령이 이걸 하면서 그 당시에 뭐냐 이 사람이 엘비스 프레슬리래요. 유명한 그 당시에 가수인데 지금은 죽고 없죠. 그 당시에 젊어서 죽었는데 이 사람이 거의 누구와 비슷한가 하면은 요즘 뭐 유명한 그 라우나나 남진 같은 그런 식으로 방탄소년단은 아니지만은 바로 이런 식의 유명한 그 당시에 최고의 가수를 부르다가 이제 일종의 뭔가 정치적 홍보를 하는 거죠. 이러면서 이걸 선언하고 아주 미국 자체도 아주 중요한 일이지만은 전 세계적인 영향을 줬고 미국에 그러면 왜 70년도에 니파가 생기고 왜 70년도에 EPA 미국의 환경부택이죠. 이게 왜 생기느냐 하면은 바로 침묵의 봄이라는 1962년도에 그 DDT 농약 때문에 했던 라이첼 칼슨이 쓴 침묵의 봄이라는 그 책이 나오고 그 이후로 이제 각종의 환경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고 하다가 보니까 이제 이런 여기까지 오게 된 거죠. 환경법이 이제 이런 식으로 탄생을 하게 됐다. 이 공예법과 환경법의 차이는 말이에요. 자주 학생들 그 무슨 뭐 행정고시라든지 공무원 시험이라든지 또 기사 시험 같은 데 자주 나오는데 그래서 내가 정리를 해놓는 건데 공예법은 앞에 봤지만 산업혁명 이후에 환경법은 2차 대전 후에 그리고 이것은 시민법 사상에 이거는 환경권 사상에 그리고 공예법은 이 오염 공해를 규제하는 거고 또 피해받은 피해자를 구제하고 규제하고 구제하고는 달라요. 규제는 레귤레이션을 말하는 거고 구제는 세이브를 말하는 거예요. 피해자를 돌보기 위한. 근데 환경법은 뭐냐? 이거 두 개 다 포함해요. 공해 규제, 피해 구제를 다 포함하고 여기다가 뭐냐? 환경 관리가 하나 더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공해법은 이 접근 태도가 상당히 소극적이에요. 피해가 있으니까 이것을 규제하고 피해자를 구제하다는 바로 이 소극적인 대처인데 바로 이 환경법은 뭔가 하면은 물론 이것도 있어요. 이것도 다 포함되지만은 좀 더 적극적으로 환경 문제가 안 생기도록
예방하고 관리하자. 그런 측면이에요. 그리고 규제 범위가 아까 지만 피해자를 보호하고 오염을 방지하는데 여기는 피해자를 보호하고 오염을 방지하는 것뿐만 아니고 뭐냐? 이용하고 관리하고 보존하자. 그리고 이 규제 방법도 진압적이란 게 뭔가 하면은 문제가 생길 때 안 생기도록 억누르자 진압한다는 거죠. 우리 무슨 데모 진압하고 뭐 하는 진압하고 또 대정요법적 대정요법이라는 게 뭔가 하면은 정상이 생기면은 치료하는 환경 문제가 생기면은 그것을 어떻게 치료하는 그런 대정요법적이 있는데 이거는 뭐냐 예방하고 적정 관리하는 그러한 측면이 있고 그리고 법 자체가 뭔가 하면 이거는 사법적 요소, 공법적 요소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사법은 하면은 피해가 A라는 사람이 피해를 주고 B라는 사람이 피해를 받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프라이빗한 그러한 것들 공법은 뭔가 하면 바로 그 정부가 행정법적인 요소죠. 정부가 공공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가지고 경찰법적 요소죠. 이런 것들로 되어 있는데 이 환경법은 이 둘 다들 물론 다 포함하고 사회법적 사회를 전체를 관리하고 있는 그래서 우리가 환경은 말이에요. 개인보다도 사회가 우선한 개인보다도 사회 뒤에 가면 우리가 그것도 다시 보는데 바로 이런 그러한 법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바로 이 환경법을 지배하고 있는 환경권이라는 게 과연 뭐냐? 환경권에 대한 개념은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바로 이거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말하고. 그리고 이념적 기초는 앞에서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인간 생명의 존엄성이에요. 그리고 세부의 권리는 뭔가 하면은 인간이 이 좋지 않는 환경에서는 살 수가 없으니까 이게 생명을 유지하기에는 하나의 생존권이에요. 그리고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이어야지 행복해질 수가 있지. 다른 데서는 행복해질 수 없죠. 행복 추구권도 포함되어 있고 그 안에 바로 여기에 이제 바로 존엄권에도 같이 들어있는 거죠. 바로 모든 생명체 중에 최고라는 거예요. 그 북한의 김정은이만 존엄한 게 아니고 이 환경권 하에서는 모든 생명체는 존엄하다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 환경권의 주체는 사람뿐만 아니고 법인, 이런 거죠. 만약에 우리 학교 법인이잖아요. 그 학교의 외부에서 무슨 철도가 지나가면서 시끄럽다. 그러면은 법인 명의로 그 철도의 소음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거죠. 자연인이라는 것은 뭐 개개인이죠. 근데 법인은 뭔가 하면 학교 법인 회사 사단법인 이런 게 있죠. 그게 다 법인 명의로 그러한 환경권에 이 학교 이화여대 학교 법인이 소음으로부터 도저히 안 되겠다 하면은 학교 법인 이름으로 제소도 할 수 있고 하는 거죠. 자연인과 법인이 다 포함되어 있고 객체는 뭐냐? 자연환경, 생활환경이 다 바로 여기에 문제가 생기면은 환경권을 침해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바로 그건 바로 공기, 물, 토양을 다 여기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론적 배경이 이제 뒤에 가면 우리가 공공신탁의 원리도 다시 우리가 보는데 이론적 공공신탁의 원리라는 게 뭔가 하면 이거예요. 프린시프 오브 퍼블릭 트러스트. 트러스트라는 게 뭐예요? 맡겨둔다는 거예요. 신탁한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 하면은 국민이 정부에다가 환경을 맡겨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정부는 환경권을 보장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내가 지금 살아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정부에다가 맡겨두고 대신에 뭔가 하면 나는 뒤에 우리 다시 나오지만은 내가 할 국민의 4대 의무가 있죠. 뭐 교육, 근로, 국방 또 뭐가 있나? 교육, 근로, 국방 그 4대 의무 있죠. 그 의무를 다 하는 대신에 납세, 세금도 내고 말이에요. 그 다 하는 대신에 정부는 우리한테 환경권을 보장해야 된다. 내가 국민으로서 할 일을 다 하고 내가 살아가는 환경을 정부에 맡겨둔다. 그럼 정부는 바로 우리한테 환경권을 보장해야 된다. 그걸 못 해주면 우리가 언제라도 행정소송도 하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환경권이라는 것은 언제부터 이런 역사가 있었느냐? 1960년대부터 미국의 주에서 주법으로 우리 주에 있는 모든 주민들은 어? 주에 있는 사람들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가 있다. 그럼 그리스 헌법에도 이게 들어가 있고 스위스 헌법에도 이런 60년대에 들어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70년대는 그 뭐라고 하나 공산주의 사회주의 사회에서도 이것을 포함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중국이라든지 유고슬라비아 구소련 등에도 이것이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72년도에 말이에요. 유엔이 처음으로 했던 그 스톡홀름 인간환경회의, 거기에서도 유엔 인간환경 그 스톡홀름 인간환경회의에서 유엔 인간환경선언을 했는데, 그 내가 학생들 아마 그 뒤에 환경정책 법규책 제3부에 보면은 그 유엔 인간환경선언이 들어있어요. 거기에 26개 원칙 안에 이런 말이 들어있어요. 뭐냐? 벌써 이게 유엔이 이것을 전 세계에 선포를 했다는 이야기죠. 인간은 품위 있고 행복한 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환경 속에서, 품위 있고 행복한 생활이라는 것은 약간 사회적 환경을 말하는 거죠. 사회적 환경. 그러한 환경 속에서 자유평등 그리고 적절한 생활 조건, 이게 바로 뭔가 하면은 우리 물리적 우리 환경을 말해요. 향유할 적절한 생활을 조건을 향유할 기본적 권리를 가지면, 이게 뭔가 하면 바로 환경권이에요. 그 세계의 모든 인류는 환경권을 가질 권리가 있다 뭐예요. 그 얘기를 여기에다가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72개국 헌법에 포함되어 있다. 또 모르죠. 이게 우리가 지금 이걸 조사했던 사람들이 했던 건데, 계속해서 나라마다 헌법이 개정되고 하니까 정확하게 모르지만은 상당히 많은 나라에서 헌법에 포함이 되어 있고, 미국 같은 데는 주에 한 3분의 1 이상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 중요한 건 우리나라에 이것이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는 뭐냐? 80년도에 제5공화국, 그때 이제 헌법 제33조에 이게 나왔어요. 모든 국민은 깨끗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갖는다. 이때 처음에 얘기 들어갔는데 87년도에 지금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헌법이 바로 87년도에 개정된 헌법이지요. 여기에 제35조 1항이 바로 이런, 좀 더 이것이 깨끗한 환경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이라면 용어로 좀 더 구체적으로 건강과 관련돼 가지고 바뀌어진 거죠. 그리고 똑같은 여기에 국가와 국민은 환경 보존을 위해 노력해야 된다. 이런.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나라의 이 환경권이 아직 잘 안 지키고 있어요. 그리고 국민들도 이게 있는지도 잘 모르고 있고, 그런 문제가 참 많이 있고, 환경부 공무원들도 이걸 잘 모르고 있어요. 자기 이게 있다는 것도 잘 모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 미국의 이 사례를 보면 말이에요. 미국이 이 1970년대, 80년대에 굉장히 여러 가지, 아마 학생들 내가 쓴 환경재난과 인류의 생존 전략이라는 보면은 상당히 많은 것들이 미국의 환경 문제, 별별 사건들이 많았어요, 미국도. 근데 이때 보니까 대부분 다가 뭐냐, 이게 가난하고 이런 서민, 흑인촌 이런 데서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생기니까 그 말은 결국은 뭐예요? 잘 사는 데서는 좋은 환경에 사는데 못 사는 데서는 이 환경이 별로 안 좋고, 또 우리나라도 똑같지만은 우리나라도 아마 그런 자료가 아직 공개가 안 되고 있는데 가난한 사람이 빨리 죽어요. 가난한 사람이 빨리 죽는 이유는 뭔가 하면은 환경도 좋지 않고 생활 습관도 별로 썩 좋지 않아요. 잘 사는 사람들은 운동도 열심히 하고 영양제도 열심히 먹고 이런데 이제 그렇지 않으니까, 미국이 이제 그런 문제들이 자꾸 생기니까 미국에서는 92년도에 바로 이런 환경정의법이라는 게, 이 환경정의법이라는 게 결국은 뭔가 하면은 바로 우리나라의 이 헌법에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 이거를 추구하기 위한 엔바이런먼트 저스티스 액트를 제정해 가지고 바로 이거예요. 모든 국민 똑같은 거죠. 지역이나 소득계층, 인종적 차별 없는 환경권을 보장한다.
이런 법도 만들었고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지금 이게 없는데 우리나라는 환경부에 미국의 EPA가 우리나라 환경부지요. 우리나라의 환경부는 이런 게 없지요. Office of Environmental Equity 환경평등국이라는 게 없어요. 평등국이라 없지만은 우리나라 가면은 뭐 수질보전국, 대기보전국 이런 게 있는데 미국에 이런 걸 만들었다는 거예요. 왜? 얘들이 하는 거는 뭐냐? 바로 여기에 이런 거예요. 환경 정의를 실천하기 위한 그러한 국도 만들어 놓고 바로 이게 다 환경권 보장을 위하여요. 모든 국민에게 가자. 73년도에 그러고 또 클린턴 정부에서는 대통령령에 모든 국민에게 환경권을 보장하기 위해 가지고 국가의 모든 정책에서 환경 평등을 최우선해야 되겠다. 여기서 말하는 모든 정책은 경제 정책, 문화 정책 뭐 이런 걸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로 이 환경권의 중요성을 상당히 강조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그렇지 못하죠. 지금도 보면은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은 대부분 이렇게 환경이 좋지 않고 이런 데가 좀 뭐라 그러나 가난한 지역. 지금 이번에도 보면은 뭐 홍수 나고 뭐 화재 나고 산사태 이 강 오염되고 또 지난번에는 학생들은 알지 모르지만은 서울의 월계동에서 길바닥에서 방사능 물질이 검출되고 하는 게 다 뭐냐? 제대로 관리가 안 되니까. 그런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모든 국민에게 동등한 환경권 보장이 안 되고 있다. 그죠? 그러다가 봐요. 이게 뭐 수돗물도 악취, 소음, 실내 공기, 라돈 이게 전부 다 뭔가 하면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 생활하지 않고 있는 이런 게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 지난번에 2011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가 있으면서 이 제도를 했어요. 그리고 내가 이런 칼럼도 쓰고 뭐 했는데 에코벨 제도라 해가지고 바로 이 바로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쾌적한 환경에서 살아갈 환경권이 있습니다 하면서 그 당시에 이제 또 이 국민과학원 산하에 물론 이게 전국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이라는 데가 시도의 소속이지만은 과학원에서 뭘 하는가 하면은 여기에 연구비를 지원하고 하죠. 거의 서울 뭐 경기도 이 각 지역에 있는 이 원장들 모아놓고 여기 내가 여기 있는데 여기에 우리가 이걸 해야 되겠다. 에코벨 제도. 전국의 모든 사람들이 건강하고 쾌적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런 제도를 하자라고 이런 것도 하고 예산도 배정해가 했는데 지금 뭐 내가 나오고 나서는 별로 잘 안 하고 있다 뭐 그래요. 여기가 바로 전반부 우리가 하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하고 또 뒤에 다시 하도록 할게요.